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혹은 자연대, 공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좀 생각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물리학, 화학, 뭐 수학, 혹은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아니면 뭐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학과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분야의 어떤 문제들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쓸 때까지는 이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뭔가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이것들이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와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즘 챗GPT 되게 많이 쓰니까. 다들 챗GPT는 써보셨죠? 문과 분들도 요즘 많이 쓰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챗GPT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혹은 그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단순히 그냥 GPT라는 모델이 나왔다라는 것도 정말 큰 발견이지만, 그 전에 되게 수학적인 어떤 개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계산법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적인 어떤 그런 그 계산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개발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에는 또 많은 고려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챗GPT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페이지가 떠오를 텐데, 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서 쓸 수가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지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단계라고 한다면은 뭐 데이터 과학 같은 과학이 있겠죠.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형태로는 어, 형태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실제로 2단계의 논문을 읽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2단계를 우리가 볼 일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은 학생이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공학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베이스나 아니면 지식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단계로 올지까지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가 있을까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학적인 그 고민 끝에 나온 산물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학 분야에서 해놓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더 가공된 상태의 어떤 그 결과물에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학 단계에서의 어떤 그 공학 단계에서의 고민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이나 마케터들이나 아니면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다들. 네. 디자이너들이나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하나로 하나로 합쳐져서 이게 서비스 혹은 제품으로 나와요. 그것이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는 명확하게 과학이라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떠올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과학이지. 이거는 뭐 이공계지. 이거는 뭐 공학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인문학 아니야? 이거는 사회학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과학일까요, 여러분들? 혹은 어디까지가 공학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공계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그런 분야일까요? 아마 대부분 여기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부터는 과학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단계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쓰일 수가 있고 어떤 기술들이 누구에게 가야 가장 적합한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저런 기술을 쓸 때 어떤 고민들이 있으며 어떻게 적용하는 게 그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일까를 과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우리가 흔히 이공계 혹은 과학 연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학을 어떤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까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까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좀 받아들여지세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좀 사이언티스트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뭐 과학자분들, 그러니까 정말 순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그쪽에 가까운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면은 뭐, 본인이 이번에 이런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뭐 효율이 좋고 혹은 뭐 가장 뭐 크고 가장 뭐 느리고 이런 것들을 뭐 만들었대요, 이번에.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게 왜 좋은 거죠? 그게 왜 필요한 거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그냥 재밌잖아요. 라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쪽의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나 아니면 그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조금 더 흥미롭고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과학기술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